쇠파이프 때문에 절대 터지지 않죠. 이게 30%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동맥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오면,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안 오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맥경화증이 일단 왔다 그러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를 갖다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건 불을 보듯이 파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대동맥인데 두 가지 크게 질환이 있어요. 대동맥 박리증. 동맥경화증이 왔는데 고혈압이 있다. 그럼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은 180, 190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이 동맥이 충분히 늘었다 줄었다를 못한다. 그러면 그게 찢어질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보름 사이에만 해도 거의 한 10명을 수술했어요. 다 오실 때 즉각 뭐 한 12시간 내에 아니면 다 사망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밤낮이 없어요. 지난주 2주 동안 거의 매일 밤 1시, 2시, 한 3시 뭐 밤 꼬박 새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은 이게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온 몸에서 이 동맥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복부대동맥이 터지신 분이 그 중에서 3분 계셨어요. 그게 왜 터졌냐면은 이게 쉽게 만져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면 동맥이 절대로 쉽게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 뭐가 벌럭벌럭 뛰는 게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한번 옛날에 교육을 한번 시켰더니 그걸 발견해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한 6, 7cm, 8cm, 심지어는 9cm까지 되십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뭐 가만히 있으면 6개월 내에 다 사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져서 그런 게 있다든 증상이 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런 거는 전부 병원에 바로 오셔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그게 발생하냐면 혈압이 올라갈 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누구한테 전화 걸고 욕을 막 하면서 이 무엇이야 그러고 하는데 쓰러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협심증하고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협심증하고 대동맥 박리증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질환인데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막 찢어지는 듯한 아주 그냥 지옥에 빠지는 듯한 통증이면 다 박리증이에요. 우리 혀에 오랫동안 그냥 쭉 아프고 기분 나쁘게 계속 아프고 쩔쩔매고 진땀이 나고 이랬다 그러면 그런 대개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개 다 그 급성으로 생명을 갖다 위협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예사롭게 심하게 아팠는데 좀 나아졌다 이런 말은 들으시면 부모님이 혹시 그런 말을 들으시면 바로 그거는 병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해서 요새는 그 응급전화번호를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급한 환자는 이 번호로 연락해라. 그래서 그분들을 받아주더니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동맥 질환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찢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이런 동맥의 대동맥 박리증 또 하나가 이제 동맥류. 이게 터진 거는 이제 찢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동맥이 그냥 이거는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냥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가 그냥 이 벽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맥류는 동맥이 이렇게 정상적이면 이렇게 길이가 내려갈 게 이놈이 이게 늘어나 버려요. 풍선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 이거는 버티질 못해서 파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가 제일 흔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흡연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원인이 돼요. 요즘에 고혈압에 대한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약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아무리 고혈압 웬만한 것도 약으로 아주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는 사실 우리 그 생명을 갖다 급격히 연장시킨 거에 가장 두 가지 아주 기여한 약이 뭐냐고 하면은 첫째는 고혈압에 대한 약이 수십 가지가 수백 가지가 아주 효과적인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로서 이걸 갖다가 투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웬만한 고혈압을 이제 다 정상 범위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생명 연장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고지혈증에 대한 문제. 이것도 동맥경화증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우리가 고지혈증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눴어요. 콜레스테롤하고 이것도 저밀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밀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게 이제 원인이었어요. 고지혈증. 그런데 이 혈관이 이렇게 관상동맥이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혈관을 갖다 좁게 만들고, 이런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이요. 중성지방은 넓게 이렇게 퍼져가서 위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넓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둘 다 굉장히 이런 심장병 또는 대동맥 또는 일반 그냥 동맥의 그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이 됐어요. 이걸 갖다가 그 많은 고지혈증에 대한 약들이 나오면서 의사가 아주 치료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면 이제 또 하나의 그 주요 원인으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말판씨 질환을 비롯한 동맥 질환이 이제 이 대동맥 질환의 하나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카페 그래가지고 말판씨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중에서 제일 아마 여러분이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시험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말판씨 증후군의 특징을 써라. 그러면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읽어간 사람은 다 맞추는 거예요. 키가 크고 손이 길고 손가락이 거미처럼 생기고 이렇게 다시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다른 거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가 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말판씨 질환 이런 증후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특징적인 게 많습니다. 특히 또 재주가 있으신 분이 많아요. 이게 손이 굉장히 유연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농구 배구팀의 선수세요.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통증이 막 왔어요. 뛰다가. 그래서 벤치로 물러나서 바로 병원에 오셨으면 되는데, 야, 내일 일요일 날까지 시합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하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약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냥 나오려고 옷 갈아입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런 대동맥 박리증 이런 것들이 이 말판씨 병이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